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29%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78% 하락 마감하였어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0월달도 또 끝났어요. 9월달, 10월달 참 또 힘들었죠. 쉽지 않은 시장이다. 왜?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이 귀찮은 일들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대부분 돈이라는 거죠. 즉 귀찮으면 그만큼 돈을 더 쓰면 되는 거예요. 배달을 시켜도 배달비를 주면 되는 거고, 심부름을 시켜도 돈을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 본인이 직접 몸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 같아요. 지금에 보면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 이 종목 탔다 저 종목 탔다. 불나방처럼 타이밍 제대로 못 맞추면 그만큼 더 크게 처맞는 시장이다. 오늘 같은 이 시장의 흐름 보면요, 실제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요렇게 빠질 이유는 전혀 없는 시장이다. 없는 시장이고 그냥 월 말이니까 이 개관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달달이 이 실적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팔았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첫 팔았다. 덩달아서 외놈들도 첫 팔았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긴 사지만 오전에 팔아 쳐먹고 오후에 사더라도 뭐예요? 그냥 밑바닥에서 아가리 벌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냥 질질질 흐르는 시장이라는 거죠. 흐르면서 지들 물량을 주워 담아 가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냥 담아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질질질질 흘렀다.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이 다 다시 눌리는 그림인 거고 그냥 어거지로 다 눌렀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월봉을 좀 이쁘게 만들다가 이 3일이죠. 3일 사이에 다배를 먹어놨어요. 또 애매하게 또 갖다 놨다.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고 주봉도 그렇죠. 그럼 다시 970포인트까지 또 열어놔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이걸 빼고 저걸 다 빼더라도 다 지울까요? 재밌는 건 여기가 10월 1일이에요. 여기가 10월달 시장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10월달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장인 거예요. 오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것도 없고 근데 계좌는 뭐다? 요때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왜냐?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100주 사봤자 여기서 150주 팔면 요때보다 지수는 올라왔어도 계좌는 더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다시 다음주 월요일 하루 더 누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 왜냐? 이 외국인 투자들이 기어 들어오기는 있지만 물량을 확실하게 못 모았다. 기어 나가신 물량을 아직 채워 넣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월요일날 투심을 이용해서 오전엔 또 한 차례 쳐 누를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질질질질. 적은 물량으로라도 질질질질. 정말 그냥 추풍 낙엽 같아요. 바람 불면 훅훅. 눈썹 날리듯이 시장에 외국인들이 한 주 팔면 우르르르 따라가는 추세라는 거고 1000포인트는 여전히 1000포인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죠? 결국엔 또 990포인트 말씀드린 990포인트까지 거진 다 왔다라는 거고요.
월요일날 985포인트를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유지 못하면 97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그냥 대응하자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낮은 저점이 970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죠. 또 워낙 더러운 시장이라, 뭐 제가 예상한다고 딱 그 부분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지들이 좀 뭐 배알 꼴리면 꼴리는 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대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대외적인 중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 이 한국 시장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정부에서 그만큼 뒷받침해준다라는 거고, 외국인이 뭔 지랄을 하고 연병을 해도 정부는 그냥 놔둔다라는 거죠. 공매도는 꼭 있어야 된다. 공매도가 필요하다. 공매도가 없으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 니들이 죽든 말든 크게 신경 쓰는 시장 아니다. 그렇게 자신 없으면 주식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 같고요. 자, 코스피도 좀 강하게 눌렸어요. 뭐 오늘 양매도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나왔고, 이 개관 투자자들 물량이 어느 정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월 말이니까 기어 나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 그죠? 양매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294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 35에서 4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이 추세는 완전히 아이고 없어진 거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다가 결국 이 자리도 좀 깼어요. 오늘 이제 빠르게 이 자리로 회복하느냐, 못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 안으로 지금 다시 기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다시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요 자리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할 이유는 있다. 그게 한 2960포인트 정도인데, 혹여나 모르니까 294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쳐 민다라는 건 좀 글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해내니까, 그게 우리나라니까 좀 걱정도 되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는 저점 갱신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의 자리에서 솔직히 따지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얘네들은 많이 올라왔지만 이 올라온 종목들이 2,000개, 뭐 3,000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3,5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 실제적으로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종목은 100종목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3,400 혹은 3,000개 이상이 대부분 중간 혹은 바닥권이라는 거고,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1,500개에서 2,000개는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수는 요 위에서 요만큼밖에 안 눌렸는데 종목은 요지랄하고 다 있다라는 거죠. 요지랄하고.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진다면 얘도 더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올라왔던 이 3월달 동학개미로 올라왔던 요 자리도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지수 자리는 뭐다?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에 이 하락했던 이 과정으로 요만큼의 종목의 지수를 이 조정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은 이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물량으로 계속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국 시장은 이게 어거지로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허물만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비싼 양복 입고 비싼 뭐 노렉스 시계 차고 비싼 구두를 신고 다니는 남자인데 알고 보니 그냥 월세 사는 그냥 원룸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한국의 시장의 위치예요. 그냥 겉만 화려하다, 속은 비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시장이에요 지금 자체가. 여기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정말 이 주주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떼돈 버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 번 기간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여기서 번 돈을 다 까먹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약하다. 얘네들이 영악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11월달 시장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가 또 특히나 많이 빠졌죠. 반도체도 많이 빠졌지만 제약바이오가 빠졌고 신풍제약도 많이 빠졌고 5만원대예요 신풍제약이. 기존의 영상을 신풍제약을 몇 번 찍으면서 요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시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였죠. 강하게 올라서진 못한다고. 그 뒤로 영상을 안 찍었어요. 왜?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는 무조건 한번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요 자리. 기존에 요 자리 위에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지만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는 무조건 한번 찍어야 된다. 왜?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트의 모양을. 왜 만들어놨을까? 뭔가 활용을 하려고 지들이 만들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자리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고, 그런 자리를 최근에 다시 어느 정도 다가왔다가 결국에는 올라오면서 뭐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고, 기존에 행보했던 이 작은 매물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요 54,500원도 이탈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만약에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 머크 이 경구용 치료제를 뭐 복제약을 만든다, 뭐 한국에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선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이 국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좋은 이슈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안 터진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거냐예요. 뭐 실제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었던 요 자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고점 만들고 바닥을 눌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리가 이제 여기였는데 요 자리를 여기서 한번 해먹었다라는 거죠. 약하게. 그리고 그 다음 누르는 자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온 자리 중에 중간에 흔들었던 요 자리에 대해서 자리를 한번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리인데 요 자리는 제대로 상승을 못했다는 거고, 요 자리 깨지고 나면 이제 요 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요 자리. 그럼 요 자리에서 위로 잡혀있는 자리가 38,000원대가 나온다라는 거고, 한 자리는. 그러면서 그나마 거래를 빵 하고 터트렸던 자리대가 52,000, 여기도 이제 깨졌고요. 그럼 이제 요 자리가 남았네요. 48,500원. 그리고
44,500원. 요런 자리가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양봉으로 움직인 자리라서 뭐 장중에 음봉도 나온 자리긴 하지만 양봉으로 나온 자리여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평이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46,000원대가 한 자리 지금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46,000원대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왜? 아직은 이 이평선이 갈 길 가는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이 위에까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버티다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포기한 거예요. 여기까진 포기했고 이 자리에서 지켜줄 거냐 아니면 이 밑에서 받을 거냐예요. 지금은 이제 왜? 힘이 떨어졌으니까. 만약 이 밑에서 받을 거라면 결국에는 올렸던 요 자리를 다 반납시키는 형국이 되는 거죠. 결국은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그냥 반납한다.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지키느냐? 지킨다면 54,0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이 6만원대를 또 한번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못 지킨다면 46,000원 부근까지 45,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중간중간에 48,000원 5만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확률은 있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 강하지 못하면 뭐다? 주가는 결국엔 갈 길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식은 바닥이 있으면 고점이 있다. 바닥을 찍었을 때 지키면 고점까지 다시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고점을 찍고 올라타지 못하고 맞으면 뭐다? 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강한 상승은 당분간도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장기적인 이평도 올라가길 가고 이제 시간이 좀 더 버티면 이제 역배열의 차트를 만들어 냈거든요. 뭐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만이 저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워낙 얘도 뭐 공매도 많이 때렸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냥 외놈들 공매도 많이 때렸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유지하냐 못하냐만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유지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다시 54,000원 위로 올라오는 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54,000원 위로 못 올라오면 48,000원에서 6,000원 45,000원 부분까지 한 번은 더 밀려야만이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는 거고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죠. ABL 바이오가 뭐 바이오 기업인 거 같고요. 뭐에 잠깐만요. 이중항체, 항체 치료제 그런 부분인가 봐요. 어찌됐든, 종목의 흐름을 보면 기존에 상장하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 상장가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쌍봉을 만들고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바닥까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쉽게 보면 얘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크게 봤을 땐 요게 큰 하나의 박스권인 거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중간값이 37,000원 15,000원 26,500원에서 27,000원 정도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하나의 중간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좀 더 낮춰야 되겠군요. 여기가 중간값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죠? 대략적으로 요 자리가 중간값이네요. 정확하게 그죠? 최근에 이 자리를 확인했다가
못 넘기고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쌍봉을 찍었으니까 뭐다? 바닥까지는 다시 빠진다. 3천장을 찍으면 신저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쌍봉을 만들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를 잡는다라는 이 주식 용어가 있듯이 현재의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바닥 부분까지 다시 한번 눌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추세를 대략적으로 뭐 형성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랬든 저랬든 주가의 부분으로 보면 주가의 부분으로 보면요, 조금 아이고 주가의 부분으로 보면 고점을 찍어 놓고 뭐 여기서 하나의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에 대한 중간값을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쵸?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한번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중간값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중간 또 박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렇게 형성됐던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요, 일단 주가가 한번 눌러놓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고점을 높이고는 있었지만 위에서 누르는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수렴의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주가가 한 차례 눌러놓고 다시 올리면서 올라왔지만, 삼각수렴은 뚫었지만 여기에 대한 고점을 못 넘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여기 바닥을 넘겼어요. 한 번이라도 여기까지. 그리고 뭐다?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저점도 낮아졌지만 고점도 한번 높였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저점을 유지했던 자리 여기죠. 2만원. 그러면 얘는 2만원을 종가상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는 그냥 뭐다? 없어도 되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누가 일부러 눌렀다라는 자리죠. 그럼 여기가 기존의 이 박스권 하단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고점을 한번 높였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이 반등이 여기까지 바로 못 가더라도 요 자리에 대해서 23,500원만 한 번 정도라도 뚫어놓고 눌리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높이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다?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요렇게 자리를 잡았다가 요렇게 자리를 잡아 돌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온다. 어디까지? 32,000원 부분까지. 대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굳이 일부러 만든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위에서만 지지를 받냐 안 받냐만 얘는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복제약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바이넥스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었고, 러시아 백신 기존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회사의 악재가 터지고 판매 중지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주가를 쳐 누를 때 기관 외국인이 쳐 사더니 결국엔 한 차례 올렸지만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형국이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그냥 단타 칠 때 아침부터 강하게 튀었는데 상한가를 못 말면 흘러내리는 거랑 같은 형국이에요. 한번 쫙 갔다가 흘러내리고 나서 요 바닥까지는 강하게 밀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질질질 흘렀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질질질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 기존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까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쌍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구용 이 복제 관련된 회사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슈팅이 나왔지만, 이 슈팅을 유지하기에는 거래가 확연하게 적다라는 거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부분 으로 차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어찌됐든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밑에서 만들어놓은 이 바닥권을 형성하는 자리는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한 차례 더 눌린다 하더라도 15,800원은 이제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얘는 종가상 15,8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나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구름대를 뚫고 올라서진 못하더라도 만들다가 한 차례 누르면서 여기까지 열어놓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요런 그림을 이제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올림 자리를 다 반납 또 10kg 내려가야 돼요. 얘는 반납을 10kg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빠졌던 하락의 폭으로 본다면 요렇게 한번 촥 밀어놓고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리면서 고점이 또 낮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모양을 여기서 한번 더 냈거든요. 지금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요 자리 다시 한번 누를 때 얘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니까 요 자리 한 번 더 올린 만큼 한 번 더 내려앉았지만, 얘는 올렸다가 누를 때 여기를 지금 안 깼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분명히 여기와 같은 흐름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올라왔던 요 모양 여기까진 같고 여기서 얘는 요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얘는 요렇게 안 내려가고, 그럼 여기서 뭐다? 모양의 변화가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게 확인하고 그 자리만 유지해주면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자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차바이오텍이 결국에는 반등했던 걸 다 반납시켰어요. 뭐 시장도 좋지 않고 뭐 관심도도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상승했던 걸 다 반납시켰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구름대 안에서 좀 유지하기를 바랬던 부분이었는데, 이 자리를 지지 못하면 결국엔 이 자리까지 밀린다 그러잖아요. 결국엔 18,500원 부근까지 또 열려있는 종목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냥 처음 일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한번 상승하고 나서 여기서 강하게 밀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빠지는데, 얘는 희한하게 여기서 떨어졌던 각도보다 여기 각도가 더 세요. 여기서 공매도를 더 열심히 쳤다라는 거죠. 아주 미친듯이. 미친듯이. 그죠? 추세가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졌어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 요렇게 빠지려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안 돼서 이 하단에서 맞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이지랄을 하면서 이젠 자리를 좀 잡나 했더니 오늘 또 단체적으로 한 번 더 민 거예요. 마지막 10월 월봉을 만드는 달이라서 그런지 밀었다. 그러면 이제 얘는 18,500원까지는 일단 열어놓을 수는 있는 자리다. 18,500원이면 여기죠. 뭐 그냥 기존에 이 박스 만들었던 자리대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안 돼요. 16,000원대. 굳이 이 자리까지 밀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때는 상승시켰던 거에
반값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버텼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 자리인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상승을 다 반납시켜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그래 반납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존에 움직였던 이 흐름을 깨고 움직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납시킬 수 있어. 왜? 지금의 지수도 10월 1일 날이었던 지수와 지금 11월 말의 지수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거래 정지여서 이지랄 했었다 라고 생각해봐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대신 요 자리까지도 이탈하고 쳐 내려간다면 이제는 16,400원대까지도 밀려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뭘 분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굳이 차트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쳐 밀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랑 시장 주도자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지들이 칠 수 있는 공매도 양이 있어요. 주가를 움직여야 되니까 살 수 있는 양과. 그러면 그거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시장 주도자들만 쓸 수 있는 이 공매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일반 누군가도 돈이 있으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여건을 외국인과 또 개관은 그거를 외국인한테 파는 그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니까 요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차트에서. 분명히 이렇게 차트가 빠지면 이건 죽은 차트나 마찬가지인데 요런 자리도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왜? 돈 들어간 놈은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얘네들도 손해를 보는 자리인데 뭐다? 공매도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10억, 20억, 30억씩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공매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여기선 벌더라도 안 팔면 결국 여기선 뭐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얘네들은 손해지만 공매도 쳐서 대환대출해서 그거 메꾸면서 이자만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뭐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군대를 가더라도 이등병들한테 눈 감아봐. 주먹 쥐고 눈 감아봐. 눈 떠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너의 미래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주도하는 애들이야. 여기서 뭐 1억이 물리든 10억이 물리든 100억이 물리든 나중에 이렇게 올릴 거라는 계획이 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거에 대한 계획까지 다 세우는 거고.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요런 게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고. 이게 정말 얘네들도 안 간 건 아는데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분명히 얘네들도 지금 10억이 손해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매도로 15억 벌어버리면 야 이 10억 마이너스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플러스 5억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무궁무진하다. 돈 벌 기회는 우리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는 뭐 확실하게 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기대감인 건데 이 기대감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데 시장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잘 지키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이죠. 뭐 AI 신약이에요. 말은 유창하죠. 되게 성장성이 있어 보일 것도 혹은 기대감을 많이 해볼 수도 있는 회사의 이 뭐라 그럴까요? 비전이에요. 비전인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바닥권 전에 있는 바닥권까지 주가를 다 눌렀다라는 거고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 이 종목은 가볍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고점 상승시켜 놓은 거를 다 반납시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다가 뭐다? 주가를 한 차례 더 레벨 다운 시킨 자리예요.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다가 주가를 한 차례 더 레벨 다운 시켰다. 즉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매수세 혹은 물량 모으기가 애매하니까 주가를 한 번 더 쳐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 물량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저는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추세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가는 자리니까 1,500원 1,500원에서 1,30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자리다. 못해도 12,5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는 얘는 한 차례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주봉상에 보더라도 구름대가 많이 벌어진 자리예요. 이격도 많이 남았고 갈 길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3,500원 정도면 요 정도 자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정도 자리면 주가가 요렇게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꺾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열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횡보를 하더라도. 그럼 그 자리가 13,000원에서 15,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이랬든 저랬든 기존에 횡보했던 요런 자리 때까지는 한 번 정도 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더 이상의 큰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뭐다? 이 종목은 이제 횡보 혹은 상승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뭐 테마 관련 종목이죠. 뭐 일성건설이고 실제로 건설주 중에 대장 주다라고 볼 수 있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7,970원 고점을 한번 형성해 놓고 주가가 지금 현재 이제 눌리고 있는 자리인 거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추세가 빠지는 자리예요. 빠지는 자리고 밑에서부터 다 지울까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던 요 자리도 일단 추세가 깨졌어요.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했던 자리는 이젠 이탈한 거예요. 다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강하게 상승하는 자리는 이탈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서 지켜줘야만이 주가가 그래도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5,900원 부근인 거고요. 이 5,900원을 유지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1차적으로 6,300원 그리고 그 다음 6,65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이 주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은 7,0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7,0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뭐다? 잘해야 횡보 혹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온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갭을 매꾸로 한 번 정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빠르게 나오거든요. 빠르게 나오고 상승률도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대신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주가는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약품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화이자 백신 뭐 5세에서 11세까지도 뭐 접종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뭐 동아약품이 좀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연고 같은 거를 뭐 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주저앉은 그림이고요. 너무 정신없죠? 주저앉은 그림이고
기존의 큰 그림으로 보면 주가가 강하게 거진 10배, 9배, 8배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한 차례 빵 하고 올려놓고 여기서 한번 버텼다가 주가 한번 내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버텼다가 주가를 여기까지 한 번 정도 내놓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눌린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또 뭔가 이슈를 가지고 슈팅을 한번 냈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강하게 편중되어 있는 자리인 거고요.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으니까 자리고, 그 다음이 이 윗꼬리를 살짝 단 자리다 라고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외의 자리는 이 평균 거래량 이상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확인을 했다가 주가가 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강하게 또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안 터졌어요. 강하게 터지지 않고 주가가 한 차례 주저앉았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죠? 주저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을 만들어 놓고 3파동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려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장기적인 이평선을 모아놓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 자리는 뭐다? 모 아니면 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평을 밑으로 깔고 캔들이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다시 한번 정배열의 초입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캔들이 이 밑으로 내려앉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자리 잡았다가 갈 길 가고 단기 이평선들이 밑으로 깔리면서 뭐다? 다시 한번 역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아직은 트위스트를 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장기평선 위로 쳐 올려오고 중간 장기평선이 이 장기평선에 아직 닿지 않고 여기서 꽈리를 틀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꽈리를 틀려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한 차례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 얘는 갈 거고, 얘가 여기서 잡아 돌릴 거냐 아니면 밑으로 파고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뭐다?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랬든 저랬든 15,900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15,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정배열로 들어서기 초입의 모양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시간은 좀 더 걸릴지언정 요게 하나의 위에 있는 이 매물을 확인해 본 자리가 되는 거고, 매집의 흐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시간을 좀 많이 벌더라도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강한 상승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낼 수도 있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월봉상의 거래가 좀 뒷자리에서 많이 터지기 했고, 주봉상에선 또 어떻게 보면 요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가 고점이 되고 하단이 고점이 되고 이 안에서 놀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노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위로 타고 들어가서 어디 요 안에까지에 대한 고점을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는 뭐다? 15,500원 못해도 16,000원 위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된다.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뭐다? 얘는 또 시간 오래 걸린다. 그냥 한 차례 슈팅만 내놓고 간만 봐놓고 또 그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차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 12,000원 밑에까지 한 번 정도는 밀어야만이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 자리를 활용하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게 뭐 아니면 정말 도의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월 마지막 날인데 시장이 그지 같았죠. 그지 발사기 같아서
별로 기분이 별로일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주말 동안 잘 털어내시고 월요일날 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게끔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